시각을 통한 인식법에 대하여. 나는 이제 곧 모순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나는 플랫랜드의 모든 도형들은 직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시각을 통해서는 다른 계급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스페이스랜드의 비평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각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느낌을 통한 인식법이 보편적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독자들은 그것이 하층 계급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각을 통한 인식법은 상류 계급과 따뜻한 지방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계급을 막론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안개 때문입니다. 1년 중 대부분이 굉장히 더운 지역을 제외하고 안개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페이스랜드에서는 경치를 흐리게 하고 사람을 축 처지게 하고 건강을 허약하게 하는 순전한 해악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와 같은 축복이며 예술의 보호자이며 과학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운 안개를 찬미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 말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안개가 없다면 모든 선들은 똑같이 보였을 것이며 구별할 수 없을 만치 투명했을 겁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투명하면서 불행한 나라에서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많이 끼는 모든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은 2피트 11인치 떨어져 있는 사물들보다 훨씬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희미함과 투명함을 오래도록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실험 관찰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관찰 대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하나 드는 것이 좋겠죠. 어떤 두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의 계급을 파악하고 싶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상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사라고 해둡시다. 즉, 정삼각형과 오각형인 것이죠.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하학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스페이스랜드의 아무리 어린아이도 이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이방인의 각 A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위치에 내 눈을 둔다고 해봅시다. 내 시야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의 두 변, 다시 말하면 변 AC와 변 A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게 되고 그 결과 두 변을 공평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은 똑같은 길이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상인의 경우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선 DAE를 보게 됩니다. 중간점 A가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밝겠죠. 그리고 양변의 선들은 희미해지겠죠. 왜냐하면 변 AC와 AB는 안개 속으로 급속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인의 양 끝점인 D와 E는 내겐 정말 희미하게 보이지요. 한편 2번 의사의 경우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밝은 중심 A와 함께 선을 보게 되죠. 하지만 두 변은 좀 더 완만하게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하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의사의 양 끝점으로 보이는 D와 E도 상인의 양 끝점보다는 덜 희미하게 보일 테죠.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훈련을 거쳐서 우리들 중에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각을 통해 중간 계급과 상류 계급 사람들을 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스페이스랜드의 내 후원자들이 시각인식법의 일반적인 개념을 파악했다면 내 기대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상세히 들어가면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예를 보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아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보고서 시각 구별이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험 없고 나이 어린 분들을 위해 실제 생활에서는 시각을 통한 인식이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예를 들어, 만약 내 아버지께서, 즉 정삼각형이 그분의 각을 보이는 대신 옆면을 보이면서 내게 다가오신다면 나는 아마도 그분을 직선으로 착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분께 옆으로 돌려보라고 부탁하거나 내 시선을 그분의 옆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육각형인 내 두 손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의 한 변만을 보고 있으면 나는 비교적 밝은 오직 한 선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짧은 두 선은 갈수록 희미해지다가 양 끝점인 C와 D는 더욱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너무 상세히 말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스페이스랜드의 수학자라도 기꺼이 믿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면한 인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몸을 돌리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상류계급의 수많은 다각형들이 이를테면 연회장이나 좌담회장 같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각인식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최고 수준의 날카로운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또 웬트브리지 대학은 시각인식의 기술과 과학을 국가의 많은 엘리트 계급에게 정규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명문대학인데 그 유명한 대학의 박학다식한 기하학 교수가 얼마나 자질이 우수한지도 널리 확인시켜줍니다. 이 귀중하고 훌륭한 기술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류층 귀족의 자손이나 부자들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몸을 마구 움직이는 상류계급 다각형의 무리 속에 있으면 가끔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보통 이상의 지위에 있는 수학자인 내가 아주 전도유명할 뿐 아니라 거의 완벽한 두 육각형의 할아버지인 내가 말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상인이나 노예에게 이런 광경들은 당연히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왔을 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다각형 집단 속에서는 어느 쪽을 봐도 직선만이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선이지만 각 부분들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명암도 시시각각 변하겠죠. 여러분이 대학에서 오각형이나 육각형들과 3년을 같이 배웠고 이 시각인식법의 이론을 완벽하게 습득했다 해도 혼잡한 무리 속에서 상류층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이동하려면 수년간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느낀다는 것이 예의상 어긋나기 때문에 당신은 상류층 사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더 세련된 교養과 훈육 덕분에 당신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각형의 완벽한 속성에 익숙해지려면 다각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뼈아픈 교훈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느낌의 관습을 회피함으로써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인식법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스페이스랜드의 귀머거리들과 벙어리들이 이 수화나 점자를 사용해도 된다면 그들은 절대로 더 어렵지만 더 소중한 시화를 익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끼는 것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느끼는 것을 배운 아이들은 보는 것을 결코 완벽하게 익힐 수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상류 사회에서는 느낌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들은 공립초등학교에 보내지는 대신에 요람에서부터 특수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우리네 명문대학교에서는 느낌이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져서 초범이면 정학, 두 번째는 퇴학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통한 인식법이 하층 계급 사이에서는 가당치 않은 사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반 상인들은 그의 아들이 그런 추상적인 공부를 위해 삶의 3분의 1을 허비하도록 놓아둘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느끼도록 허락받으며 그래서 훨씬 조숙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이것은 약간 둔하고 발달이 늦되며 게으르기까지 한 다각형 계급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처음에는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류 계급의 아이들이 대학 과정을 끝마치고 그들의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거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술이나 과학, 그 밖에 사회적인 추구에서도 그들은 삼각형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각형 계급 중에서 극소수만이 대학 졸업 시험에서 낙제를 합니다. 그 성공하지 못한 소수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상류 계급에서 거절당한 그들은 하류 계급에서도 경멸당합니다. 그들은 학사나 석사가 없는 것은 물론 성숙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다각형들의 능력도 없으며 그렇다고 젊은 상인들 특유의 조숙함이나 재빠른 융통성도 없습니다. 공직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주에서 그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는 무척 힘듭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불행한 부모의 후손들도 역시 불행하다는 사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다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 큰 폭동과 소요의 주동자들은 귀족으로부터 낙오된 바로 이 기묘한 견본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수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주장했습니다. 대학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을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그들에 대한 진정한 자비이며 그런 경우에야 비로소 모든 저항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주제가 불규칙 도형의 이야기로 자꾸 빠지고 있군요. 이런 중요한 주제는 따로 한 장을 할애해야겠습니다.